보호관찰 중에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게 되는지와 관련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개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장기 보호 관찰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처분 변경이 되면 사실 올라가는 데는 이제 소년원밖에 없죠. 그래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또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러이러한 사건도 있어요. 하고 되면 사실 좀 사안이 복잡해지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신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지한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소년범죄 재범률이 12% 정도, 성인보다 재범률이 한 2배 정도 높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실제 사건을 하면서 어떤 재범을 많이 일으키는 요인이 있는 건지, 혹은 그런 사례를 봤는지, 예방하기 위한 어떤 뭐 조치는 있는지, 관련 어떤 법 규정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단순히 뭐 자전거 하나 멈춘 게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고 저기서 멈추고, 그러다 보면 소년보호 사건을 좀 진행하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저질렀던 범죄가 적발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뭐 사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일 흔하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오토바이 타기 시작하면서 면허 운전이 적발되고, 이제 또 오토바이 번호판 같은 거 떼고 타거나 했을 때 그런 것도 이제 현행법에 문제가 되고,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오토바이를 한 번만 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푹 빠져 있다 보면 오토바이 계속 타고 뭐 10번 타고 뭐 3번 적발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막 이제 여러 건이 이제 병합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절도라든지 뭐 최근 중고나라 사기라든지 그런 식의 범행도 사실 한 번만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적게는 몇 번, 많게는 뭐 수십 번씩 이루어지고, 신고도 순서대로 사실 신고를 하시거나 동시에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옛날 사건이 갑자기 이제 재판 중인데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행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막 그런 것들이 다 발각이 돼서 정리가 돼서 한꺼번에 올라오면 이제 병합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미 뭐 심리가 잡혀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또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또 뭐가 있어요. 사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 안 받은 뭐 이러이러한 사건도 있어요. 하고 되면 사실 좀 사안이 복잡해지기는 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뭐 한 길 정도 속행을 해서 병합해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뭐 배려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당장 심리인데 아직 경찰 조사 단계라거나 이렇게 시간적 간격이 멀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별개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재판을 병합받을 수 있는 걸 고려해서 이렇게 좀 양형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소년 재판은 뭐 그렇게 처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건 한 개 한 개마다 올라올 때마다 처분이 각각 아니게 되고, 다만 이제 많은 사건들이 앞에 되어 있다가 한 개의 사건이 뒤에 이제 따라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진행은 하지만 뒤에 사건을 불처분하는 경우는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앞에 이미 처분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별개 하나 때문에 따로 처분하시지는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재판부 재량이 좀 큰 사안이다 보니까 시기라든지 비행 내용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법은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양육 환경, 그리고 비행에 대해서 어떤 개선 가능성과 관련한 어떤 처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뭐 뒤에 거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존 거는 적당히 조금 한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처분을 해놨는데 뒤에 보니까 뭔가 더 그쵸. 있어. 그럼 이 처분이 부족하면은 사실은 더 큰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뭐 추가됐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소년 처분을 약간 형사 사건이랑 제일 다른 점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 끝은 아니에요. 형사에서는 뭐 벌금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확정이 되면 끝나는 거지만, 보호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그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이행하고 제대로 이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처분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이 재판부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처분 변경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제 선처를 받은 거잖아요. 보호관찰을 해서 이제 가정으로 돌려보냈는데 얘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개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처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비행을 저질렀다라고 해도 처분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당사자들은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중처벌 아니냐. 왜냐하면 어떤 A 사건으로 이제 처분을 받아서 보호관찰 중인데 B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A 사건의 처분이 변경돼서 소년원에 가게 되고, 그리고 B 사건에 대한 처분은 또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두 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니 A 사건 또 변경돼서 소년원 가고 B 사건으로 다시 또 처분받고 이러면은 벌 2번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년 사건은 재범을 저질렀을 때 좀 더 타격이 크다라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년보호 사건에서 보호관찰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호관찰 중에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게 되는지와 관련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보호관찰 받고 있다는 거는 기존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이제 당신은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관리 대상자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또다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개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 많은 경우에 그 보호관찰관이 처분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호관찰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처분 변경이 되면 사실 올라가는 데는 이제 소년원밖에 없죠. 그래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처분 변경이 되거나 무조건 소년원을 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보호관찰 중에 있었던 사건의 뭐 경위라든지 경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형사든 소년이든 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수사 받는 중에 재판 받는 중에 또 죄를 저지르는 거. 그러니까 그 차원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소년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되는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렇죠.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가 밝혀지는 경우랑 보호 관찰 중에 새로운 죄를 저지른 경우랑 사실 다른 그렇죠. 거고. 완전 다른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소년원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소년법의 특성상 죄를 저질렀을 때는 뭐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죄를 저질렀을 때는 촉법소년인데 어떤 처분을 받을 때는 촉법소년 나이를 벗어나거나 성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소년법에 그 이제 적용되는 소년이 19세 미만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형사법에서는 그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위시에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소년법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 시까지 소년이어야 소년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어떠한 이유로든 이제 판단 당시에 성년이 되면 형사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행위 시에는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처분 받을 때까지 소년의 지위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게 그럼 좀 억울하지 않냐? 내가 행위 시에는 소년이었고 소년 사건으로 송치가 됐는데 사실 소년 재판이 워낙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송치하기 전에 수사가 길어져서 그 사이에 성년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사실 이게 충분히 소년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부분들이 많이 문제 제기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재판 시까지 소년이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또 실무상 보면은 지금 말씀처럼 이제 소년법의 적용을 벗어나기 직전인 사람들을 변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어필해가지고 빨리 길 잡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잡아주는 또 재판부도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네. 단순히 그런 행정적인 절차적인 이유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그런 좀 딜레마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미리 알고 계셔야 자녀한테 조언을 해주던지 아니면 필요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범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봤는데 관련해서 또 좋은 혹은 유익한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면 또 다음 편에 찾아뵙죠. 알겠습니다. 네, 더 고생하셨습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